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죠. 이 저출생 고령화가 초래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빈집 문제라고 합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대도시 중에서도 유독 빈집이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런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신병윤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영도 봉산마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봉산마을 이 이름 자체도 뭐 산이 만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봉내동 네. 삼복도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봉산 마을이라고 대대로 우리 고유한 마을의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 이름이 아닌 그 마을의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름을 갖자고 해서 또 마을의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을 고취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봉산 마을이라는 이름조차도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봉산마을에 지금 빈집이 어느 정도로 많은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2018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마을에 빈집이 실제 얼마나 많은지. 네. 그래서 봉산 마을에 약 400여 채의 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00여 채 중에서 87채가 빈집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은 빈집이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6년 동안 이 마을에서 이제 빈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빈집이 야기하는 문제들도 많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일단은 빈집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TV에도 나오던데 동구에서 빈집이 하나 이렇게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빈집이 무너지면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네. 빈집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네. 그는 또 안전상의 또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이제 인적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그 지역의 공동체도 붕괴가 되는 거고 일부 남아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사라지는 거죠. 요즘 좀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빈집 저희들이 애초에 시작할 적에 87채의 빈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한 20몇 채 정도는 저희들이 정비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정비한 숫자보다도 더 빈집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교수님께서 도시 재생 사업을 2017년부터 하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 마을을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저는 그 전부터 2017년 이전부터 우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이제 이 일대의 어떤 원도심이 계속 도시 문제 때문에 뭔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봉산마을의 동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그러면은 그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가 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또 그렇게 뭔가를 바꿔보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도시자생길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6, 7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어떤 마을 주거 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그 사업 중에 이제 제일 1번이 빈집을 어떻게 정비해서 마을에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지 어떤 거기에 집중해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네. 주민들도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요? 그때 마을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예측하고 우리가 미래 비전을 만들 적에 당연히 그때 주민들이 참여하셨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애초에 세웠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꼭 그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은 또 변경이 될 적에도 또 그때도 이제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또 그 주민의 의견을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주민 조직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또 체계적인 어떤 주민 조직을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마을 재생 사업하면서 주민들이랑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빈집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예쁜 또 이렇게 쌈지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거든요. 공원 조성해 놓으니까 처음에 참 예뻤겠죠. 예쁜데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민원의 내용이 이제 그 정원에서 발생한 벌레가 자기 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는데 그 벌레를 보고 기겁을 해서 다음부터는 할머니 집에 절대 안 와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손주 보는 게 제일 낙인데 손주가 벌레 무서워서 집에 못 오겠다고 하니 당연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 네. 정원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정원을 없애기보다는 일단 약을 이제 벌레를 잡기 위해서 네. 약을 쳤어요. 그래도 워낙 그 친환경 생태적인 공원이었는지 네. 벌레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로 발랐어요. 빈집 철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빈집을 철거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철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이제 행정에서 보전을 해주면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빈집은 되게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세가 오래된 집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한 3, 40년 지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내요. 근데 그 빈집을 허물고 나면은 그 땅에 대해서만 새롭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십 배, 거의 100, 뭐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100배 가까이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내가 1년에 한 2만 원밖에 안 내는데 빈집을 허물고 나니까 2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을 철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여태 공부를 하셨다가 이렇게 또 현장으로 나오신 건데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네, 학교에 제가 이제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어떤 개별 건축에 이제 관심이 처음에는 많았죠. 그러다가 이 마을의 문제는 건물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대한 어떤 집합체, 어떤 집단,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건물 하나를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마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꼭 어떤 물리적인 어떤 건축 공간만 가지고 마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네.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면서 어떤 마을 전체의 어떤 환경 개선을 한다는 게 아주 힘들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또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지난 한 6, 7년 동안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던 것 같고 뭐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6, 7년 동안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을 하셨지만 그래도 빈집 문제가 아직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도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집을 철거하고 비워내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비용이 안 들고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빈집을 정비를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운동 기구를 놓는다든지 뭐 어떤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비워내면서 어떤 약간의 유용성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빈집을 새롭게 용도 전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빈집 문제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빈집 문제는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었다고 봐요. 네. 이제는 이 빈집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고 어떤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국가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빈집 정비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함께 했던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신다면? 빈집을 바라보는 일단 자세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빈집을 잘 활용하면은 마을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빈집 정비는 마을을 더 새롭게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는 어떤 기회의 어떤 제공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는 태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좀 더 심해지고 또 저출생 문제도 이렇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빈집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빈집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